새벽 6시 박정희는 어김없이 눈을 떴다. 42해를 살아오며 몸에 밴 습관이었다. 부엌으로 향하는 발걸음은 무겁고 고단했다. 찬바람이 창틈으로 스며들어 어깨를 움츠려들게 했지만 그녀의 마음속 한기는 더욱 매서웠다. 가스레인지 위에서 보글보글 끓는 된장찌개를 바라보며 정희는 문득 생각했다. 언제부터였을까 이 집안이 이렇게 차가워진 것이. 아침마다 차리는 밥상이, 정성스레 담근 김치가, 밤새 우린 멸치 육수가 모두 무의미하게 느껴지기 시작한 것이. 남편 김영수의 발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왔다. 45세 그는 여전히 단단한 어깨를 가진 남자였지만 정희의 눈에는 더 이상 든든한 가장이 아니라 낯선 타인처럼 보였다. 그의 얼굴에서는 예전의 따뜻한 미소를 찾을 수 없었다. 대신 어딘가 다른 곳을 바라보는 눈빛만이 남아 있었다. 밥상에 앉은 영수는 휴대전화만 들여다보며 밥을 먹었다. 정희가 정성스레 구운 김과 직접 담근 깨십장아찌를 내밀어도 그는 건성으로 젓가락질만 할 뿐이었다. 마치 이 집의 모든 것이 당연하고 지루한 일상인 양. 정희의 가슴 한편에서는 서러움이 밀려올랐다. 새벽부터 일어나 삭슨 쌀을 일일이 골라내고 국물 맛을 몇 번씩 보며 간을 맞추고 아이들이 좋아할 반찬을 생각하며 장을 보러 다닌 그 모든 시간들이 허공으로 사라지는 듯했다. 그녀는 묵묵히 영수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되뇌었다. 나는 이 사람에게 대체 무엇일까? 그저 집안일을 해주는 사람일 뿐일까? 영수는 밥 몇 숟가락을 급히 떠먹고는 일어섰다. 회사에 늦는다며 서둘러 넥타이를 매고 구두를 신었다. 현관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히자 정희는 혼자 남은 밥상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만이 그녀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유일한 친구인 듯했다. 그날 밤 영수는 평소보다 더 늦게 돌아왔다. 시계 바늘이 11시를 넘기고 있을 때였다. 현관에서 들리는 발소리는 어딘가 들뜬 느낌이었다. 정희는 거실에서 아이들 옷을 개며 기다리고 있었는데 영수의 얼굴에서 뭔가 다른 기운을 감지했다. 그의 와이셔츠에서는 평소와 다른 향기가 났다. 달콤하면서도 화사한 여성 향수 냄새였다. 정희의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20년을 함께 산 아내의 직감이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불길한 예감이 온몸을 휘감았다. 영수는 피곤하다며 곧장 침실로 향했다. 평소라면 아이들 얘기라도 물어보곤 했는데 그날은 정희를 제대로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의 휴대전화가 침대 머리맡에 놓여 있었는데 화면이 번쩍하며 메시지가 왔다는 알림이 떴다. 정희는 가슴이 두근거렸다.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살짝 화면을 들여다보니 발신자는 미연이라는 여자 이름이었다. 메시지 내용의 일부가 보였다. 부장님 덕분에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오랜만에 마음껏 웃었네요. 정희는 손이 떨려 휴대전화를 놓을 수밖에 없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20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배신감이 가슴을 쪼갰다. 미연이라는 이름, 그 달콤한 향수 냄새, 그리고 영수의 어딘가 들뜬 표정들이 모두 하나의 퍼즐처럼 맞아떨어졌다. 그날 밤 정희는 잠들 수 없었다. 천장을 바라보며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아니면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하지만 여자의 육감은 거짓말하지 않아.
분명 뭔가 있어. 그 후 며칠 동안 정희는 영수의 일거수일투족을 예민하게 지켜봤다. 그가 휴대전화를 만질 때마다, 늦게 들어올 때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자신을 바라보지 않을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다. 영수는 점점 더 집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다. 회식이 많아졌다고 했지만 술 냄새는 나지 않았다. 대신 그 낯선 향수 냄새만이 그의 옷에 배어 있었다. 정희는 빨래를 하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아이들을 돌보면서도 온 신경이 남편에게 쏠려 있었다. 어느 날 저녁 영수가 또다시 늦는다는 전화를 걸어왔다. 정희는 혼자서 아이들 저녁을 먹이고 숙제를 봐주고 재우느라 정신없이 바빴다. 아이들이 아빠는 왜 항상 늦게 오냐고 물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밤 12시가 넘어 영수가 돌아왔을 때 정희는 마침내 참을 수 없었다. 20년 동안 쌓아온 인내심의 댐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이었다. 거실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서 있었다. 정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 여자가 누구인지, 언제부터 만났는지,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영수는 처음엔 부인했다. 회사 동료일 뿐이라고, 정희가 너무 예민하다고 했다. 하지만 정희는 더 이상 속을 수 없었다. 여자의 직감으로, 아내의 본능으로 그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말다툼은 점점 격해졌다. 영수는 자신도 숨 쉴 권리가 있다며 정희는 너무 집착한다고 소리쳤다. 정희는 20년 동안 자신이 희생한 모든 것들을 쏟아냈다. 꿈을 포기하고 집안에만 매여 살아온 세월들,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자신을 지워가며 살아온 나날들을. 그 순간 정희는 깨달았다. 자신이 원하는 건 남편의 사랑이었고 서로를 향한 진실한 마음이었다는 것을. 하지만 영수에게 그런 마음은 이미 남아있지 않았다. 그의 눈빛에서는 차가운 무관심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정희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런 관계를 지속할 수 없다고. 아이들에게는 미안했지만 거짓된 가정을 유지하는 것보다는 솔직하게 사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이혼을 결심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한국 사회에서 이혼은 여전히 여자에게 더 가혹한 낙인이었다. 주변의 시선들, 아이들이 받을 상처들,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생각하면 앞이 막막했다. 하지만 정희는 더 이상 자존심을 잃은 채 살아갈 수 없었다. 법무법인을 찾아가 변호사와 상담하는 시간은 힘들었다. 결혼 생활의 모든 것을 타인 앞에서 까발리는 일은 부끄럽고 서러웠다. 하지만 법적 절차를 밟아야만 했다. 영수 역시 변호사를 선임했다. 그는 정희의 이혼 요구가 일방적이라며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주장했다. 미연과는 단순한 회사 동료 관계일 뿐이며 정희가 의처증으로 가정을 파괴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가정법원 법정은 을씨년스럽고 차갑게 느껴졌다. 한때 사랑했던 두 사람이 이제는 원고와 피고가 되어 마주 앉아 있었다. 정희는 가슴이 미어졌다. 20년 전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고 행복했던 그 날이 꿈만 같았다. 재판부는 양측의 주장을 들었다. 정희는 남편의 외도 정황들을 하나씩 설명했다. 늦은 귀가, 낯선 향수 냄새, 휴대전화 메시지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는 부족했다. 사진이나 녹음 같은 물리적 증거가 없었던 것이다. 영수 측에서는 회사 여직원 미연을 증인으로 세웠다. 그녀는 법정에서 영수와 자신 사이에 남녀 관계는 없었다고 증언했다.
단지 힘들어하는 부장을 위로해드린 것뿐이며 순전히 동료로서의 관심이었다고 말했다. 정희는 혼란스러웠다. 혹시 자신이 잘못 생각한 것일까? 하지만 여자의 직감은 분명했다. 설령 육체적 관계가 없었다 하더라도 영수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에 가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배신이었다. 재판장은 양측에게 물었다. 정말로 이혼이 최선의 선택인지 아이들을 생각해서라도 다시 한번 생각해보라고 했다. 그 순간 정희의 마음이 흔들렸다. 사랑하는 아이들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빠 없이 자라야 할 아이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다. 사랑 없는 가정에서 자라는 것보다는 비록 힘들더라도 진실한 어머니의 사랑 속에서 자라는 것이 아이들에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다. 몇 차례의 재판 끝에 법원은 조정 이혼을 권고했다. 양측이 합의하여 이혼하되 아이들의 양육권은 정희에게, 양육비는 영수가 부담하기로 했다. 재산 분할과 위자료 문제도 원만히 해결되었다. 법정을 나서는 길에 영수가 정희에게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다. 후회와 미안함, 그리고 어쩔 수 없었다는 체념이 뒤섞여 있었다. 영수는 조용히 말했다. 자신도 가정을 지키고 싶었다고, 체면 때문에라도, 아이들 때문에라도 이혼하고 싶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고 했다. 정희는 영수를 바라보며 답했다. 가정은 체면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지키는 것이라고.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없으면 아무리 형식을 유지해도 이미 무너진 가정일 뿐이라고 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20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 씁쓸하고 허무했지만 이제는 각자의 길을 가야 할 때였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정희는 아이들을 생각했다. 13살 큰딸과 9살 아들에게 어떻게 이 상황을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다. 아이들은 아직 어려서 부모의 이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하지만 정희는 결심했다.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 영수를 나쁘게 말하지 않겠다고. 비록 급으로서는 실패했지만 영수는 여전히 아이들의 아버지였다. 아이들이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도록, 그리고 자신들 때문에 부모가 이혼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조심해야겠다고 다짐했다. 집에 도착해 아이들을 안으며 정희는 눈물을 참았다. 이제부터는 아이들에게 아빠와 엄마를 모두 대신해 주어야 했다. 경제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아이들을 홀로 책임져야 하는 무거운 짐이 어깨에 올려졌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에서는 해방감도 느껴졌다. 더 이상 남편의 거짓말에 상처받지 않아도 되고 의심과 질투에 시달리며 살지 않아도 되었다. 비록 힘들겠지만 자신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혼 후 몇 달이 지났다. 정희는 파트타임 직장을 구해 일하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전업주부로 지내다가 다시 사회생활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도 부담스러웠다. 이혼녀라는 낙인, 불쌍하다는 동정 섞인 눈빛들, 혹은 무언가 잘못했을 거라는 의심의 시선들. 하지만 정희는 당당하게 견뎠다. 자신이 선택한 길이고 후회하지 않았다. 가장 힘든 건 아이들이 아빠를 그리워할 때였다. 특히 아들은 아빠와 함께 축구하던 추억을 자주 이야기했다. 그럴 때마다 정희는 가슴이 미어졌다. 혹시 자신이
이기적인 선택을 한 건 아닐까 하는 자책감이 밀려왔다. 하지만 아이들은 생각보다 강했다. 엄마가 행복해지니까 자신들도 행복하다고, 이제 엄마가 우는 걸 보지 않아서 좋다고 말해주었다. 그런 아이들을 보며 정희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 1년이 지나고 정희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예전처럼 의심과 질투에 시달리지 않았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용기를 주는 여자가 되어 있었다. 무엇보다 아이들과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졌다. 영수는 가끔 아이들을 만나러 왔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다. 정희는 영수를 미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도 중년의 위기를 겪으며 혼란스러웠을 거라고 이해하게 되었다. 어느 날 영수가 정희에게 말했다. 미연과도 헤어졌다고, 그녀는 젊은 남자친구를 만났다고. 그리고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것들을 잃었는지 깨닫게 되었다고 했다. 정희는 담담하게 답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고. 이제는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과거에 매달리기보다는 미래를 위해 노력하자고 말했다. 정희는 이제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다. 젊은 시절 포기했던 공부를 다시 하고 싶어졌다. 아이들이 좀 더 크면 대학원에 진학해서 상담심리학을 전공하고 싶었다. 자신과 같은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꿈이 생겼다. 아이들도 엄마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예전보다 훨씬 밝아진 엄마,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는 엄마를 보며 아이들도 더욱 씩씩하게 자라고 있었다. 정희는 깨달았다.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찾는 것이라는 걸. 사랑받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걸. 봄이 왔다. 아파트 베란다에 심어놓은 화분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다. 정희는 그 새싹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자신의 인생도 이 새싹처럼 다시 시작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비록 늦은 나이지만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이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거실에서 들려왔다. 정희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슴 깊이 감사함을 느꼈다. 힘든 시간들을 견뎌냈기에 지금의 평화가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이제 진정으로 자유로운 여자였고 더 나은 내일을 꿈꿀 수 있는 희망찬 어머니였다. 몇 년 후 정희는 상담센터에서 일하고 있었다. 매일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여성들을 만나며 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녀의 경험은 다른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아이들은 건강하게 자라 각자의 꿈을 키워가고 있었다. 딸은 변호사가 되어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는 일을 하고 싶다고 했고, 아들은 상담사인 엄마를 보며 심리학에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정희는 이제 과거를 후회하지 않았다. 그 아픈 경험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을 수 있었다. 무너진 결혼 생활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던 것이다. 저녁 노을이 창가로 스며들었다. 정희는 차 한 잔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음은 평온했다. 더 이상 누구를 원망하지도 자신을 탓하지도 않았다. 그저 감사할 뿐이었다. 힘들었지만 용기를 잃지 않았던 자신에게, 그리고 지금의 행복한 일상에 감사했다. 인생은 때로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하지만 그 모든 경험들이 결국 우리를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정희는 이제 그것을 깊이 이해하고 있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꿋꿋하게 헤쳐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다. 보이지 않는 벽은 무너졌다. 이제 그녀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의 문이 열려 있었다.